안녕하세요. 디모드로우입니다. 오늘은 연잎 그리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녹색을 모아서 색상 차트를 만들었죠. 그렇게 한번 만들어둔 색상표는 아주 두고두고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데요. 오늘은 그 점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런 이유로 녹색만 가지고 그림을 그리려고 합니다. 물론 필요에 따라 다른 색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되도록이면 녹색으로만 그리려고 할 거예요. 한 가지 색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볼펜으로 그린다던가 혹은 연필로 그리는 것도 거기에 해당하죠. 이렇게 명암을 익히고 나서는 컬러로 넘어와서 서로 다른 색을 혼색하는 것보다는 쉬운 것이 이렇게 계열별로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푸른색 계열만 가지고 혹은 붉은색 계열만 가지고 이렇게 그려보는 것이죠. 사실 수채화 기법이라는 것이 누군가에게 설명할 때를 위해 만든 것 같아요. 즉흥적으로 하는 것도 많고 또 새로운 시도도 많고, 그래서 저도 이것이 무슨 기법이라고 하더라 하고 검색해서 찾아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법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구나, 이 정도를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아이비를 그릴 때와 마찬가지로 같은 방법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초벌 칠은 먼저 물을 칠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색을 칠할 겁니다.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은 그 붓자국이 많이 남지 않고요, 종이에 염색이 되는 것처럼 깔끔하게 첫 번째 색을 칠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아주 깔끔하게 할 필요는 없는데, 왜냐하면 여기서 색이 더 얹어질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약간의 얼룩은 더 자연스럽게 보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한두 가지 색으로만 간단하게 그리고 깔끔하게 묘사할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 색을 칠할 때 약간의 무늬를 주려고 합니다. 물기가 마르기 전에 마른 붓을 사용해서 문지르면 하얗게 반사되는 무늬를 묘사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잎들도 하나씩 물을 먼저 칠하고 염색시키듯이 하는 방법으로 그려나가겠습니다. 이건 제가 요즘 잘 쓰고 있는 팔레트인데요. 다이소에서 산 초밥용 그릇이에요. 이처럼 다음 색을 쓰기 전에 젖은 휴지로 싹 닦아내면 물자국도 없이 아주 깨끗하게 잘 닦여서 너무 좋아요. 여러분께 추천합니다. 가격은 2,000원. 첫 번째 색이 마른 다음에 그 위로 이제 두 번째 색을 칠하는데요. 두 번째 색의 역할은 약간의 무늬를 주는 것입니다. 인맥 비슷하게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색이 마른 다음에 다른 색을 올리는 기법을 wet on dry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마른 다음에 색을 칠하면 경계가 분명하게 보이죠. 그것을 이용해서 무늬를 좀 더 뚜렷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두 번째 색은 첫 번째 색과 같은 색을 쓰면서 약간 진하게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같은 농도로 해도 두 번째 올라가는 색이 조금 진하게 보이니까 같은 농도로 하셔도 돼요. 첫 번째 꽃잎만 색을 하나 더 올려볼게요. 가운데 부분을 약간 밝은 연두색으로 칠해 보겠습니다. 이때도 경계를 분명하게 주고 싶으면 마른 다음에 칠하고, 그렇지 않고 자연스럽게 주고 싶으면 두 번째 색이 약간 젖었을 때 세 번째 색을 칠하면 되겠죠. 이렇게 같은 방법으로 칠하는데요. 물감을 3개 정도만 사용해서 모든 잎을 다 칠할 수 있습니다. 이제 물을 칠할 차례인데요. 너무 어둡지 않은 약간 밝은 회색이 필요한데, 저에게는 마침 신안에서 나온 데이비스 그레이라고 녹색을 띤 그레이가 있어서 이거를 선택해서 먼저 밑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색이 마르면 이제 두 번째 색을 칠해주세요. 물속의 깊은 어둠을 표현할 수 있는, 가지고 있는 색 중에서 가장 진한 녹색을 칠할 겁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녹색 중에 참 마음에 드는 색이 있는데, 러시아 화이트 나이트 색 중에
이름은 그냥 그린색이에요. 725번. 아주 진한 녹색을 잘 표현하는 그런 색 같아요. 다른 물감 중에 이런 색이 없는데 이 색을 사용해서 아주 진하게 물 속을 표현해 줄 겁니다. 색을 이렇게 두 번 칠하는 이유는 이제 연못에 빗방울이 떨어졌을 때 물결이 있는 그 물결을 표현하려고 하는데 면봉으로 닦아내는 걸 할 거예요. 그런데 닦을 때 하얀색 바탕이 드러나는 게 아니고 바로 처음에 칠한 그 색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초벌칠을 하고 두 번째 색을 칠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칠한 물감이 아직 채 마르기 전에 아직 물기가 있을 때 면봉으로 닦아서 물결을 표현해 줍니다. 만약에 이미 말라버린 곳이 있으면 물을 좀 묻혀주고 면봉으로 이렇게 문질러 주어도 됩니다. 그런 다음 물결의 어두운 부분도 이렇게 모양을 그려주세요. 처음부터 생각한 것은 아닌데 이 지금 안 칠한 부분은 물속에 잉어를 그리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비워둔 것입니다. 먼저 잉어를 칠할 색을 만들어 놓겠습니다. 진한 색과 밝은 색 두 개를 선택해서 만들어 놓고요. 지금 칠하는 색은 무채색인데요. 혹시나 어떤 효과가 더 좋을까 진한 무채색을 하나 만들어 놓고 테스트 겸 만들어 두는 것입니다. 그럼 바탕색을 처음부터 왜 칠하지 않았냐면 잉어를 그릴 때 바탕색이 젖은 상태에서 물에 번지는 효과를 이용해서 그리려고 그래요. 웨트 인 웨트 기법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해버리면 다 말라버리니까 지금 바탕색을 칠하고 바로 잉어를 칠하는 것입니다. 잠시 쉬었다 갈게요. 저의 조력자 아내님께서 저를 위해서 피자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주 잘 구워진 얇고 바삭한 피자예요. 저보다 더 유튜브가 잘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아름답고 착한 아내에게 늘 감사합니다. 이참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이제 마지막 단계인데요. 다른 부분하고 색이 좀 달라서 다른 부분의 물을 좀 더 진하게 칠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잉어 위쪽에도 물방울이 하나 떨어진 것을 묘사해 줄게요. 말라버리면 면봉으로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붓에다가 물을 묻혀서 하는 것이 더 가늘고 잘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 끝난 것은 아닌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 남은 거는 수련 위에 물방울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방울은 완성된 그림 위에서 그릴 때 더 그럴듯해 보이니까 다음 작업은 이 그림 위에다가 그릴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물방울 그리는 것으로 만나보도록 하죠.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